드디어 일본에 지진 폭설 소식이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활짝 열렸죠. 근데 우리가 주초에 그 얘기는 했었어요. 네. 자, 내일 모레 우리 추워진다는데 한냉전선 쭉 내려가서 일본까지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차가운 맛을 한번 보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무서우신 거 맞죠? 네.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무서운 거 맞죠? 무서워. 무서워요. 말만 하면 현실이 되는 무서워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 계신 우리 교포들이 걱정이 되고 네. 빨리 그분들 귀국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생업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네.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북서부가 폭설로 100편이 넘는 국내선 결항이 되고 지연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25일에서 28일 뭐 9시 이게 대설주의보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눈 내리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제주도하고 여기 강원산간 일부 여기하고 이쪽 네. 이쪽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이 뭐 해안 쪽 그리고 내륙 쪽까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애들도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똑 빼놓은 것처럼 조금만 혀 내민 것 같잖아 마치 눈 우리가 내리는 지역이 어쩜 저렇게 한반도만 쏙 빠지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여러 번 예견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찬 공기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북극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측면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북쪽에서 바로 내려와요. 직각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게 직각으로 내려오는 찬 공기들이 낮은 쪽은 영하 15도, 조금 상공 높은 쪽은 영하 50도 정도 돼요. 네. 자, 이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나라가 좀 산이 많습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아가지고 저항에 부딪혀요. 쉽게 말하면 속도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바다로 내려오는 공기에 비해서 밀고 내려오는 바람의 속도가 저항으로 인해서 조금씩 느려지게 돼요. 그럼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생길까요? 빨리 지나가는 바람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바람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휙 하고 옆에서 빨리 지나가면 차 지나가면 그쪽으로 땡기잖아. 이런 느낌처럼 바다 쪽에 가는 이 남하하고 있는 공기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내륙 쪽에 있는 공기들이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비구름이 모이더라도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이 이 양쪽 폭이 동서폭이 해봐야 지금 한 550, 600km 요 정도가 이제 제일 넓은 그 정도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의 길이는 길고 900km 정도 한반도 전체를 얘기했을 때 네. 남북의 길이는 그 동서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 양쪽 바다로 지나가는 차가운 공기들의 속도가 우리 상공에 생겨나야 될 눈 구름들을 땡겨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본은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평양하고 접해 있는 따뜻한 공기들이 딱 위에 밀려와서 올라와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현상이야. 바다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는 공기들은 동쪽 공기는 영하 한 15도 됩니다. 우리로만 동해안 쪽 지나는 공기는. 거기 왜 그러냐? 바다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넓잖아. 네. 그래서 거긴 조금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과정 중에 어느 정도 데펴지는 거죠. 남하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지금 일본 동부 쪽에 있는 그 바다의 상공에는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찬 공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은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 사이로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좁아요. 바다가 좁기 때문에 저 흐름이 빠르죠. 그래서 서해로 오는 차가운 공기하고 동해로 오는 차가운 공기의 온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동해로 오고 있는 공기 아까 얘기한 대로 15도, 20도. 서해로 내려오고 있는 공기는 마이너스 50도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려와 갖고 밑에 부딪히는 데가 지금 일본의 관서 지역 위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밑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아래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바다에서 부딪히면 바다에 눈 내리고 마니까 끝나. 근데 아까 얘기했죠. 땅에 부딪히면 바람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네. 방파제처럼 쭉 깔려있는 일본 땅에 찬 공기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면서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밀려 올라와 있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영하 50도와 영하 20도 정도 되는 차가운 공기가 일본 상공 위에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폭설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저 라인이 흘러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야. 저기에 딱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저게 3일, 4일 나흘 내내 계속해서 눈이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저 증상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아 니네도 한번 겪어봐라, 뭐 눈 맛 좀 봐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우리는 바다에만 눈이 내려. 근데 쟤네들은 육지에만 눈이 내리는 거죠. 네. 이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일본이 따뜻했던 데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그 공기가 심하게 그 북극 기단이 내려오게 된 것도 시베리아가 따뜻해져서 그렇다는 말씀 드렸는데 일본은 이 정도의 차가운 공기에 대한 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심해봐야 뭐 영하 5도 이 정도를 상정해 갖고 주택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상정해서 맞춰 놓습니다. 근데 이 정도 추위요? 진짜 다 얼어 죽어요, 일본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난방이라든지 도시 열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평균 기온을 높일 수 있지만 산간 지역이나 도시 외적의 지역이나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북부 해안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달리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원래 일본의 눈이 잘 녹았어. 따뜻하니까. 네. 뭐 북해도나 이런데 홋카이도 빼놓고는 오면 1m, 2m씩 쌓여도 2, 3일이면 녹았단 말이야. 이건 안 녹습니다. 왜죠? 이 정도 차가운 공기가 되면 그 한방눈처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쌀애기처럼 얼음 알갱이처럼 그런 눈이 내려요. 그래서 모이면 입자가 조밀합니다. 그래서 팥빙수 얼음 같은 그렇죠. 느낌. 그래서 일상적으로 한방눈이 쌓인 1m 두께에 비해서 이거는 치밀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강수량과 조직력 그 조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방에 제가 심양에 있을 때 진짜 눈이 오면 지겨운 게 눈이 쌓이면 녹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져가지고 다지는 대로 쌓아갖고 장성을 쌓거든요. 녹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건 봄에 진짜 날씨 풀려갖고 해금돼야 그때 가서 이제 녹아갖고 날아가는데 물론 대부분 그 햇볕 받아서 기화돼서 날아가는 게 더 많긴 하지만 이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햇빛 받아갖고 그냥 날아가요. 기화되는 형태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신기하네. 흥건하지 않은 상태로 그 눈들이 나중에 조금씩 햇볕에 말라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느 세월에요. 그렇죠. 근데 그쪽은 이제 워낙 땅이 건조하고 습기가 낮기 때문에 금방금방 녹습니다. 근데 일본은 해양성이기 때문에 이 눈이 녹질 않고 계속해서 쌓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밑에 건 계속해서 얼어갈 거고. 그렇죠. 그게 치우기도 어려워져, 이제 날씨 풀리기 전에. 헐. 이거 제설 작업도 엄청 어렵습니다. 네. 뭐, 아무튼 일본 서민들의 어려움이 겁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눈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겨울에 이런 한파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한 10여일 간격으로 또는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돌잖아요, 지구가. 계속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북극권에 있는 찬 공기도 돌다가 일종의 이게 도너스처럼 돌다가 이게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러면 그 도너스가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오면서 오는데 이게 지구 자전방향 편서풍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졌고 딱 오는 길이 북경 거쳐서 중국 북부 지나가지고 우리 북한 상공을 지나가지고 한반도 이런 쪽으로 갈라져서 일본 가서 끝나는 거죠. 요 흐름이 계속 반복인 겁니다. 일본은 계속 그러면 한파네요. 그렇죠. 겨울 내내. 한
보름 간격으로 한파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30도, 영하 30도, 영상 30도에서 다 살아봤잖아. 응?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니 원래 우리 주민들이 그러 살잖아. 영상 30도, 영하 30도는 기본이잖아. 그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대비하고 온돌이라고 온돌이 하는 있어요. 세계 최첨단 난방 방식을 갖고 있는 국가잖아요. 저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심지어 집에 보일러도 다 있어요. 따뜻해. 겁나 따뜻해. 최소한 뭐 연탄으로 떼든 장작으로 떼든 구들하고 보일러 없는 집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전기 판넬로라도 어떻게든 보일러는 깝니다. 우리나라 심지어 사람은. 그러니까 없으면 전기장판이라도 있잖아요. 예, 온수매트도 있고. 우린 진짜 따뜻함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추우면 코트 하나 입고 나가는 거고. 추우면 더우면 반팔 입고 나가는 거고. 추우면 롱패딩이죠. 롱패딩 지금 있으니까. 다 롱패딩 그러니까. 유니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롱패딩을 사도 일반 롱패딩 안 사잖아. 히말리아 가는 거. 야크, 블랙 야크, 뭐 이런 거, 나파 이런 거. 남들이 보면 남극 북극 갈 거야. 도대체 비싼 거면서 아니 왜 나파 막 이런 거 막 이런 걸 사요 그러는데 한 번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까딱없다. 우리 추우면 니들도 추운데 같이 우린 한번 괜찮아. 추워보자. 같이 추워도 우린 괜찮아. 우린 괜찮아. 우린 눈도 안 쌓여. 우리가 1 괴로우면 니들은 10 괴로울 테니까 니들 그렇게 자꾸 우리한테 그따위 소리 해봐봐.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하늘은 추운데 또 바닥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일단 뭐 지진 관련된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저께 지진특보가 나왔거든요. 거기 쓰나미 우려 이거 좀 네. 읽어줘 보세요. 2021년 12월 26일 17시 26분 00초 일본 오키나와현 오키나와 서남서쪽 223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40km. 기상청은 지진 해일 및 국내 영향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이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저 지도에 보면 바다 색깔이 좀 진한 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육지에서 먼 지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합쳐지면 대형 쓰나미가 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인근에서 예를 들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다 대륙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물 깊이가 그렇게 깊지 깊지가 않아요. 않네. 대부분 200m 미만이란 말이에요. 독도 주변만 빼면.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더라도 쓰나미가 돼도 파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 불어가지고 치는 파도가 더 위험하지 지진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의 남부 바다 그리고 일본 해구가 있는 북동부 바다 이쪽은 수심이 1000m가 훨씬 넘거든요. 1700m 막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일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같은 지진파 에너지로 인해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날개를 한번 이렇게 펄떡 해갖고 물을 미는 거는 똑같아, 쓰나미 원료는. 근데 우리 땅에는 200m 정도 물이 있는 거고 이쪽에는 1700m 깊이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 높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륙이라든지 인근한 지역에서 지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원양에서 지진이 시작되게 되면 쓰나미 경보를 바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가나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칠레에서 지진 나면 쓰나미 일본까지 옵니다. 지난번 후쿠시마에서 지진 났을 때 미국 북서부 쪽 해안까지도 파랑이 몰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연결돼 있는 거라서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랑 똑같은 거예요. 거리가 멀면 줄어들긴 하지만 어차피 그 파랑은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진도 규모 6입니다. 6. 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6이면 우리나라 오면 7.2에서 7.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랑 규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진 사이즈였다고 치면 자칫 잘못했으면 쓰나미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쓰나미 관련된 피해 얘기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 파란 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 파란 띠 부분이 깊은 바다이면서 해구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그 예상 지역이라는 거죠. 여기 판이 이제 겹쳐지는 예. 근데 저 지역이 전부 다 깊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판이 바다 밑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저쪽 지역은 다 1000m, 1700m가 넘는 지역이라서 저기에서 만일 해저 지진 또는 그 심각한 정도의 지진이 오면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스스로 9.1에서 9.3짜리가 온다라고 국민들한테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쉽사리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개월은 지나고 2, 3월 달쯤 돼야 뭔가 이제 그러한 조짐들이 지진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냐? 무슨 근거라기보다 평균적으로 늘 그 기간 동안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나는 지진보다는 꼭 봄에 많이 나거나 늦가을, 초겨울녘에 지진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연이기도 하고 사이클이기도 하죠. 왜냐면 일본 전체를 나놓고 보면 지진 없는 날이 있겠어요?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날 때를 보면 대부분 봄 시즌이거나 아니면 초겨울 시즌에 뭐가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소봉 셰프 레시피로 만든 바삭한 치킨이 9,900원. 쌀가루 튀김옷으로 바삭바삭. 배달은 그만. 집에서 쉽게 조리해 드셔보세요. 밀키트는 송작가 TV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4, 5, 6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나겠지만 진짜 일본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진짜 센 지진들은 3월이나 9월이나 11월에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보니까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가 있었죠. 9.0의 동일본 대지진. 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날짜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채팅방에 자꾸 저한테 송도사 언제 지진 와요? 그래서 3월달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님 말고요. 근데 아무튼 올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다분해졌다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그 어른들 말씀에도 방구 잦으면 똥 나온다고 지금 이게 그 특별하게 이렇게 나오다니. 아니 이게 뭐냐면 방송에서 이게 지각판이 움직여갖고 연속으로 움직이는 지진의 형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지진 나면 이틀 있다 필리핀, 3일 있으면 대만, 대만? 5일 있으면 일본이거든.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지각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지진이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하고 규모가 대충 이렇게 예상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쪽에서 오는 거 강도를 보면 알거든. 근데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주변 판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본 지역에서만 계속 생겨나고 있어. 그럼 일본 이건 내부적인 어떤 힘이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전체적인 그 환태평양 그 불의 고리보다도 일본 내부 안에서 일본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냐 싶어요. 일본만. 네, 일본만. 근데 일본만이라고 말하기가 그런 게 지금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동안 화산 피해를 많이 입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어. 이 불의 연결된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전부 다 사상 최대 분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까지 그렇죠. 분화가 심각하죠. 그런 거 봐서는 이 지구의 마그마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지금 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헐. 그런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그 마그마들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빈번하게 있었던 게 일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지금 4.9 지진 3시간 뒤에 5.4다 해가지고 이게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일반적인 지각 움직임이 아니라 화산 활동에 의한 지진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있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게 터진다고 하면 이게 여드름 같은 거지. 제일 큰 놈이 가장 먼저 여물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분화될 가능성도 있고 가장 많은 마그마의 그 지하 보유량을 갖고 있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짐들을 보였던 후지산 인근 안에서 분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펑 터지진 않습니다. 처음엔 연기가 나고요. 그 다음엔 찔찔찔찔 마그마를 용출을 해내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뭔가 이 한꺼번에 확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네, 뭔가 이제 조짐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띄는 분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그마의 배출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게 뭐 당장 내일 온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도 되지만 이제 그 조짐이 일어나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꼴을 보게 된다면 분화는 기정사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가 내보내는 뉴스 속보를 보고 대비하는 건 이미 늦었다. 그렇지. 응. 왜냐면 2시간이면은 도쿄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어요. 2시간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지 말고 일단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라고. 근데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어디로 없어요. 가? 근데 네. 도망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도망가서 어디 딴 데가 가 있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면 방사능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코로나가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